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시던지 아니면은 원장님과 깊게 얘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맛집의 성형외과 서혜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트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핫하죠. 트임. 앞팀, 뒷팀, 밑팀, 위팀, 합쳐서 사방트임이라고도 하고, 이런 트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눈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눈을 그냥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눈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이거를 트임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실?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트임에 대한 부작용, 합병증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 눈에 맞는 트임, 나한테는 이런 트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트임이 더 효과적이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트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임을 이해하려면은 동양인의 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서양인들은 아니잖아요. 동양인들은 서양인들과 달리 눈의 구조가 틀려요. 근데 눈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내부에 있는 뼈를 보셔야 돼요. 뼈의 위치가 틀리고 안구의 돌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눈꺼풀의 모양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사방트임 할 거야, 앞트임 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김태희, 송혜교 같은 눈을 가지고 싶지만 솔직히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눈의 형태에 맞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동양인들의 눈의 모습이죠. 눈 보면은 되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눈만 보시면 안 돼요. 눈이 쌍꺼풀이 없다든지 두툼하다든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게 생긴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분이 쌍꺼풀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피부가 두툼하고 불룩하고 왜 이렇게 눈이 작은 걸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안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함몰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저도 안구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함몰눈이 첫 번째로 우리 눈을 답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함몰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 눈썹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이게 짧아지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짧은 공간 내에 눈꺼풀이라는 피부, 그리고 눈꺼풀 안에 있는 지방,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뭉쳐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꺼풀 위를 불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서양인들과 다르게 동양인들은 이런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몽고주름이 이런 식으로 두껍게 있게 돼요. 이 몽고주름이 있는 가장 큰 원인도 결국에는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태생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눈이 파묻히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몽골리언 폴드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몽고주름은 결과적으로 동양인들 눈을 더 좁고 가로 길이가 더 짧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눈이 답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눈꼬리도 안으로 깊게 말려 있게 돼요. 깊게 말려 있게 되면은 가뜩이나 우리가 눈을 뜨고 감을 때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눈을 뜨고 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요 끝머리가 가뜩이나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피부가 덮여 내려오면서 떴다 감았다 반복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마치 이만큼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더 가로 길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일반적인 동양인들 눈은 첫 번째로는 불룩하다, 두 번째로는 몽고주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머리, 윗머리가 답답하다, 세 번째는 물론 안구가 들어가 있으신 분에 한정이 된 거예요. 안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꼬리 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결과적으로 눈이 파묻히는 효과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길이가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결심을 하고 트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오늘의 주제는 트임에 대한 거니까 트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트임이에요. 트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60년대, 7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정말로 성형외과 교과서에 보면은 트임에 대한 수술들이 제가 실제로 공부하고 이런 것만 해도 뭐 10개가 넘고 실제 소개된 건 뭐 3, 40개? 뭐 그 정도? 정도로 많은 트임의 방법이 있죠. 그 방법 자체가 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쁜 방법,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방법,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많은 방법들이 소개됐다는 거는 그만큼 각자의 눈의 구조가 틀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임 수술이 등장을 했고, 그런 거의 가장 큰 목적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소하고자 나타나는 거죠. 앞트임이 뭐냐, 도대체 앞트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윗트임이 뭐냐,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다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앞트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결국엔 문구주름이거든요. 앞트임은 바로 이 부분, 이쪽 방향으로 트는 거를 앞트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윗트임은 이쪽 방향으로 트는 걸 또 윗트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다른 거냐, 보세요.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요거 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다만 어느 정도 방향의 트이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가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윗트임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앞트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눈이 되죠. 그래서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윗트임을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앞트임, 윗트임을 나누는 거는 특히 윗트임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분의 사진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은 누워가 상당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이런 분들은 트임이 필요 없는 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트임을 원하신다고 할 때 나는 눈이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앞트임을 하는 게 옳을까요, 윗트임을 하는 게 옳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앞트임을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앞트임 보건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분명히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조금이라도 더 트고 싶다 하면은 이럴 경우에 우리는 윗트임을 선택을 하게 돼요. 윗트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위를 트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눈의 앞꼬리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요 부위로만 트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윗트임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에요. 물론 이분한테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니까. 앞머리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윗머리를 올리면서 윗트임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 경우에는 앞트임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트임과 윗트임이 서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트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윗트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몽골주름의 제거를 위해서 앞트임과 윗트임은 어느 정도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처럼 어느 정도 누워가 뾰족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눈을 더 트고 싶다고 하면은 앞트임을 하지 않고 윗트임만 해요. 앞머리 꼬리는 고정해 놓은 채로 위에만 터가지고 더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이래서 앞과 윗트임은 같은 개념이지만 윗트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트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앞트임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거의 다 대다수 이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리드랩 메소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요 몽구 밴드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밴드를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몽구 주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요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위에를 같이 좀 풀어주는 거죠. 잘라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방법들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흉터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흉터는 앞트임 하고 난 다음에 흉터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의 흉터를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 흉터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있는 주름들이랑 겹쳐지고 아주 살색, 아주 하얀 띠처럼 선처럼 났기 때문에 크게 눈에 뜨진 않아요. 그래서 한때 이거 갖고 매직 앞트임이다, 무흉터 앞트임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흉터가 남는 건 아니죠. 흉터가 있는데 덜 보인다, 그 차이인 거죠. 아니면은 예전에는 또 어떤 식으로도 수술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수술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앞트임 흉터는 어떤가요? 바로 여기서 그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 있었던 앞트임들은 흉터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를 일단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피부를 당겨가지고 얘를 끌어당기는 수술법들이 많았거든요. 그 흉터는 아주 심한 함몰용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흉터가 많이 생겼는데 요새 생기는 흉터들은 그래서 이쪽 부위에 거의 국한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흉터가 남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트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짧아지는 거 아니냐, 눈과 눈 사이가 몰려 보이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를 알려면 첫 번째는 눈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요 사이의 거리잖아요. 요 사이의 거리가 몰려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여기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거리하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우리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바로 요 부위, 요 사이의 거리를 봐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눈 가로 길이가 5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5개 딱 되죠? 이렇게 들어갈 정도, 내지는 여기와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요거 비율을 1대 1대1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다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서양인들 기준으로 만든 교과서적인 개념이에요. 동양인들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리는 보통은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봐요.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가 여기보다 심각하게 좁을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의 길이보다 요 사이의 길이가 심각하게 좁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1cm라고 하는데 여기가 0.5cm다. 그럼 심각하게 좁은 경우죠.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눈이 아주 몰려 보여도 더 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 트임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1대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길이가 보통 한 0.5에서 0.8 정도 된다. 그러면은 몰려 보이는 축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콧대예요. 콧대. 이 콧대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몽구주름을 더 많이 부각시켜요. 이걸 뭐 카운프로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 같은 효과죠. 우리 화장으로 어떤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듯이 이 콧대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더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트임뿐만이 아니라 콧대도 조금 올리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뭐 코수술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앞트임에 대해서 미간 사이가 몰려 보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몰려 보인다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앞트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검은 동자가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검은 동자는 검은 동자대로 그대로 있고, 요 앞부분이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흰자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는 눈이 몰려 보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흰자 영역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것도 물론 서양인들 기준이긴 한데요. 요 앞에가 1 정도 보일 때 요 뒷머리가
1.5 정도 보이는 거. 1.5 정도 보이는 거를 보통 평균적인 계측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게 만약에 이 앞머리의 흰자 부분이 적게 보인다면은, 뭔가 너무 심해가지고 적게 보인다면은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머리 비율과 뒷머리 비율이 한 1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를 더 오픈시키는 게 여기 사이 거리가 짧아질지언정 훨씬 더 눈의 비율상에 더 맞게 되는 거고 몰려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누호예요. 누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 여기에 있는 붉은색 조직. 우리가 보통 눈물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눈물샘이 보통은 한 3분의 2 정도 노출되는 거를 적당한 누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몽고가 심하신 분들은 이 누호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누호가 아예 안 보이죠. 눈물샘이 아예 가려져서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누호를 보여주는 거, 이거가 아주 상당하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트임을 단순히 미간 사이가 좁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거는 얼굴 전체의 비율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앞트임을 하면은 미간 사이가 좁아 보일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미간 사이의 절대적인 센티미터 거리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 눈 길이 그리고 이 사이의 가운데 거리, 이 비율을 적당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미간 사이가 좁아 보일 수 있다, 멀어질 수 있다, 이거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단순히 앞트임만으로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멋진 분들이라면은 콧대의 높이도, 카모플러지 이펙트로 콧대의 높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앞트임을 하는 목적은 이 흰자의 비율, 요거를 맞추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누호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눈에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것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눈의 가로 길이를 키우려고 하는 앞트임은 앞트임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앞트임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라인을 더 자연스럽게 뻗어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라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가 여기 눈 내측에서부터 이 라인을 뻗어나가게 하려면은 바로 이 몽골을 이겨야 되거든요. 몽골을 이기지 않고 만약에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붓기 있을 때야 어느 정도 보이게 되겠지만, 나중에 붓기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는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훅 꺾여요. 그리고 마치 절벽을 만난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훅 꺾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쌍꺼풀 라인이 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하고 외측 부위만 보이게 되고, 이 가운데랑 내측 부위에는 쌍꺼풀 라인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색한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지죠. 시원스러운 라인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라인을 길게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앞머리 부분을 라인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몽골을 이기기 위해서,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몽골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는 앞트임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 눈꺼풀 테두리가 있는 가상의 선,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쌍꺼풀 라인과 요 테두리가 이르는 가상의 선을 만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만약에 앞트임을 한다고 하면은 쌍꺼풀 라인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긴 새로운 몽고주름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이 뻗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측 부위의 라인이 살아나게 되면서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앞트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뒷트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뒷트임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오픈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앞트임하고 뒷트임하고 눈의 가로 길이를 크게 하는데 효과적인 거는 앞트임이에요. 앞트임 1mm 틀 때 뒷트임이 그거에 상응하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한 3mm 터야 돼요. 어떤 분은 5mm 터야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보시면은 우리 얼굴은 이런 식으로 3D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면적으로 생기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여기 눈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뒤로 가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많이 튼다고 해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선이 우리가 수술하는 방향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이 튼다고 해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트임보다 뒷트임이 훨씬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래서 뒷트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뼈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요. 보시면은 여기에 안구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꼬리는 대충 한 요 정도에 위치하게 되고 요 뼈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저같이 함몰된 눈은 요 눈꼬리하고 뼈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런데 돌출안이신 분들은 눈꼬리하고 뼈까지 거리가 되게 길거든요. 이 사진은 돌출안이신 분들의 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제가 미리 측정을 해봤는데 이분 뼈가 여기 있으시거든요. 여기가 눈꼬리이기 때문에 이 눈꼬리에서 뼈까지의 거리가 충분하죠. 얼추 봐도 5mm는 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뒷트임을 하면은 효과가 좋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여길 튼다고 해도 요 흰자의 범주 내에 속해 있으니까 여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효과가 충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뒷트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점막이 노출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돌출안, 함물눈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함물눈에 비해서 틀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트게 되면 점막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를 무리 없이 틀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이상을 트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점막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눈의 구조에 맞는 내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뒷트임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될까요? 뒷트임도 아까 앞트임과 마찬가지로 진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여기를 절개한 후 여기 요 위쪽과 아래쪽을 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여기 뼈에 끌어당겨서 고정시킨 다음에 봉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절개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봉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판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판을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부위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이 트면 많이 틀수록 이 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디귿자 모양으로 바뀌기 쉬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눈에는 안림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동글뱅이 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안림근의 목적은 눈을 감게 하는 데 있어요. 이런 식의 근육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눈을 감게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쪽으로 더 트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안림근의 역할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 움츠려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디귿자 모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양, 빨간 점막이 노출되지 않는 적당한 양을 트면서 그 형태를 자연스럽게 유지시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뒷트임 수술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실밥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붓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1, 2주면 충분히 붓기가 가라앉고 잡몽도 다 없어지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3개월 지난 후에 보통 최종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뒷트임 하고 나서는 항상 붓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언제 정도 알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 정도 되면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뒷트임이 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오픈시켜 놓으면은 아까 말한 저희 안림근의 역할로 인해서 항상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수축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막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은 상처가 힐링이 되면서 처음에 여기까지 오픈을 시켜놨던 게 점차 그 양이 줄어들면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마치 오리 물칼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 물칼기에서 발가락 사이로 이 물칼기들이 이렇게 올라온 듯이 그런 식으로 뒤팀이 붙게 돼요. 이때에도 디귿자 모양의 변형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조금 더 붙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오픈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틀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시죠? 제일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시면서 눈꼬리와 뼈 사이의 거리를 일단 먼저 측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벌려보세요. 이렇게 벌리면은 눈꼬리하고 안구 사이가 뜨거든요. 근데 그 뜨는 정도가 적당하게 되는 정도까지 확 당긴다면은 안구하고 눈꼬리 사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점막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구하고 눈꼬리 사이가 어느 정도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까지, 그 정도까지가 내가 틀 수 있는 적당한 범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때가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한 3에서 5mm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텄을 게 이제 부작용이 없이 자연스럽게 틀 수 있는 방법이죠. 요약을 하자면은 뒷팀은 앞팀보다 효과가 적어요. 앞팀이 1mm 뜰 때 뒷팀은 3에서 5mm 정도 떠야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는 눈꺼풀이 안림군의 역할로 인해서 계속 모아지는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눈의 구조는 3D이기 때문에 뒤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거든요. 얼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더라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눈의 가로 길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트임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뒷트임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들, 점막이 노출된다든지 눈이 시린다든지 디귿자 모양의 변형이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의 구조에 맞는 적당한 양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밑트임이에요. 보통은 성형외과 상담을 갔을 때 뒷트임과 밑트임을 동시에 권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밑트임이라는 게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뒷트임과 같이 했을 때 눈꼬리 부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뒤의 흰자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트임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보다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뒷밑트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죠. 저는 물론 절대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트임 수술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눈의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물샘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눈꼬리가 이런 식으로 삐죽하게 되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날카로움이 자세히 보면은 앞 눈꼬리하고 뒷 눈꼬리하고 이 경사도가 급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싸나운 눈매를 보이게 되는 거죠. 앞 눈꼬리는 너무 많이 아래로 처져 있고 뒷 눈꼬리는 또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몽고 밴드, 몽고 주름 때문에 기존에 수술 안 하셨거든요. 기존에 있는 쌍꺼풀 라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묻히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앞트임을 더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트임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더 찝혀 보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트임의 고정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윗트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 덮여 있는 밴드를 풀어주고, 그 결과 라인이 앞에까지 쭉 뻗게 만들어주는 요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뒷밑트임을 생각하게 돼요. 일단 딱 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보이는 요 흰자하고 요 뒤쪽에 보이는 흰자하고 얼핏 봐도 얘가 더 크죠. 근데 보통 매력적인 눈매는 뒤쪽에 있는 흰자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은 눈꼬리의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조금 더 오픈을 시켜가지고 뒤에 흰자를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매서운 눈매를 가진, 답답한 눈매를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오픈시키기 위해서는 밑트임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밑트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점막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있는 점막에
절개를 해요. 보통 뭐 많을 경우, 적을 경우에 5mm, 많을 경우에는 뭐 8에서 10mm까지도 절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고기에 절개를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점막에 절개를 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절개를 한 이후에 요 밑에 있는 근막이 있어요. 이 근막에 이쪽에는 눈 밑에 연골이 있거든요. 이 근막이랑 이 연골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주는 거죠. 같이 묶어줘서 이 실의 장력으로 이 연골을 묶어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밑트임이라고 그래요. 이 눈꼬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까 그런 밑트임의 수술 방법을 통해서 얘를 낮추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눈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색한 눈매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인이 가다가 몽고주름에 의해 가지고 훅 꺾이는 것처럼 밑트임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눈 밑에 테두리가 가다가 내려가다가 여기 눈꼬리라는 벽에 맞춰서 갑자기 훅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앞서서 이런 훅 꺾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이나 윗트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밑트임이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뒷트임을 통해서 여기 좀 오픈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꼬리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넓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훅 꺾이는 라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뒷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분 눈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눈이 아니시라면은 밑트임만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밑트임의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전처럼 다시 돌아온다. 처음 수술하고 나서 한 1, 2개월 정도는 괜찮았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전에 그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고 스스스스 올라오게 되면서 예전과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이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거든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륜근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해놨던 그 실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력이 약해지면서 느슨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소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찝히듯이 확 내려가듯이 고정해 주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되신 분의 사진인데요.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잔멍도 있고 좀 그렇죠. 뒷트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픈을 좀 시키고 밑트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린 거예요. 보이시다시피 이 부분 보이시죠? 약간 찝혀 보이지 않으세요? 일부러 강하게 찝혀 보이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사진도 일주일 된 영상이에요.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을 약간 찝히듯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게 고정을 시켜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자연스럽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올라오게 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봐야지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누구 연예인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처럼 눈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내 눈에 맞는 그런 성형을 하셔야지 부작용도 없고 추후에 재수술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내 눈에 맞는 트임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재수술 없는 도움이 되는 좋은 성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이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유익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